안녕하십니까. 이시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한테는 참 뜻깊은 시간입니다. 상당한 책임감도 느끼고 이 TV에 대한 애착이 저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도 오늘 이 TV는 유명한 작곡가 김인효 선생의 녹음실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최고급 시설에. 그래서 제가 시원찮은 방송이라도 제법 괜찮은 작품으로 나가지 않을까 기대가 크고 김인효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는 이것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물어온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홍천에 힐리안스 섬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여보, 이 박사, 그게 뭐 하는 곳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곤 합니다. 우리 섬마을은 저 홍천에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골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홍천 구석까지 들어갔느냐. 저는 이 섬마을을 구상한 지는 20년도 훨씬 전입니다.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이런 시설이 한국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와 비슷한 시설을 벤치마킹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한국 실정에 가장 잘 맞는 건강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여기는요, 처음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할 시설이라는 게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의 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자꾸 설명을 하면은 정말 듣고 있던 동료들도, 의학 동료들도 이 박사, 그게 연수원이냐, 그게 수도원이냐, 기도원이냐, 뭐 요양원이냐, 병원은 아니고 도대체 그게 뭐요? 이렇게 물어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이거를 설명하는데 저는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고맙게도 참 많은 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 설계는 뭐 세계적인 건축가 성효상 선생이 설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성 선생도 도대체 이게 뭐냐? 우선 이 문제부터 부딪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세계의 이 비슷한 시설을 두루두루 둘러보시고 그렇게 보시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설계를 2번을 바꿔가면서 그 2년을 정말 우리 섬마을 설계로 해서 고생을 해 주신 점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죄송스럽고 그분에게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마디로 자연의학 캠프입니다. 좀 생소하죠? 자연의학 캠프. 이거를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특히 이제 고객분들은 뭐라고요? 이게 뭐 절로 낫는 겁니까? 암도 절로 낫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물론 이제 계셨죠. 여러분, 자연의학 캠프는 요즘 정말 많은 당뇨병, 고혈압, 암, 소위 말하는 생활습관병을 예방 치유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에도 이런 병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은 성인의 3사람 중에 1사람이 이런 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활습관병은 한 번 걸리면 좀처럼 낫지 않는 만성병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흔히 난치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만성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병들은 이거는 부자병이다. 부자들이 걸리는 병이다.
혹은 또 이런 병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걸린다. 또 이 병은 중년이 되면 누구나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뭔가 생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다. 여러분, 제가 이 터를 장만하고 거의 한 1년을 제가 임시 텐트를 치고 여기가 계절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저는 관찰을 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1년을 또 보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을 구입한 지는 한 15년이 됐지만 여러분 막상 개원을 하는 데는 거의 한 5년이 걸렸고 지금 이제 딱 10주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참 고맙게도 요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유명한 기업들이 모두 오시게 되니까 작년에는 증축도 했습니다. 이게 왜 힐리안스냐? 여러분, 제가 이 캠프를 열 때는 웰빙이 붐이었습니다. 모든 게 웰빙이었습니다. 웰빙 메뉴도 있고 웰빙 여행도 있고, 물론 웰빙은 중요합니다. 이것은 웰빙은 조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신체적인 건강에 더 무게가 실린 말이 웰빙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큰 이슈로, 사회적인 이슈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나름대로 본 우리 한국 사회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힐링 사이언스, 그래서 힐링이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힐리안스를 힐링 사이언스로 이렇게 이제 묶었고, 또 우리 마을을 선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것은 옛날에 우리 신선들은 늙지도 않고 병도 안 걸리고 죽지도 않는 마을이다, 이런 뜻에서 신선선자 선마을로 정했습니다. 요즘은 또 웰너스라는 말도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이런 측면이 강조가 된 우리 힐리안스 선마을은 이런 모든 개념을 합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명이 많습니다. 첫째는요, 여기는 정말 자연의학 또 자연치유력을 증강해서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생활습관병을 예방치유하자, 그런 의미에서는 이것은 자연의학 캠프입니다. 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거칠고 격해졌습니다.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하고, 이래서는 아무리 운동, 식사 조절 잘해봐야 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힐링을 무척 강조를 하고, 그래서 세로토닌 캠프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40대 남성 보호소라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생활 습관병은 40대 제일 많이 발병합니다. 40대야말로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업에서는 중추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나라로 말하면 허리죠. 또 가정으로 말하면 정말 가장으로서, 또 사회적으로도 제일 중요한 책임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세대가 바로 40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생활을 잘 관리함으로써 자연 치유력을 증강을 시켜서 강화해서 어떻게든지 이 암, 고혈압, 당뇨병을 예방하고 또 치유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의학에서는요 120까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평균 80이냐? 여기는요 생활 환경에서 마이너스 20년. 요즘 우리 생활 환경이 고약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그 다음에는 이 술, 담배, 우리 생활 습관이 엉망입니다. 여기서 또 마이너스 20년. 그래서 마이너스 40년 해서 평균을 80밖에 못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환경은 이건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정책적인 문제예요. 그러나 생활 습관은 각자의 몫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제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가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 개선소 이렇게 불러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게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가신 분들은 82%가 여기서 배운 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답변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이야기죠. 여러분 몇 년 전 세계 산림 포럼이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뭐 세계 산림관계 인사들이 다 모였죠. 그래서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대통령께서 직접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참 세계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발표한 것이 우리 숲속에서 하는 자연 치유력이 얼마나 좋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82%가 여기서 배운 대로 하고 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공로가 인정되어서 참 제가 참 고맙게도 대통령 표창까지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마을에 오시면은 놀랄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기는 의료시설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단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니까 의료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은요, 과학 문명에서 받는 모든 테크노 스트레스를 없애야겠다는 게 내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근처는 고압 전선도 없고, 또 안테나 다 없고, 또 완전히 사방에 이렇게 딱 막힌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는 휴대폰이 터지지 않습니다. TV, 라디오, 비디오, 인터넷, 신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공해로부터 완전히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캠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참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도 삐뚤삐뚤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왜 이렇게 만들었냐?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의도적으로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의도적 불편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해서 병이 걸렸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의 발달은 양날의 칼입니다. 한편은 편리하지만 또 한편은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걸리고 여러분 자동차가 생기면서 우리가 다리가 얼마나 약해졌습니까? 공해는 얼마나 심각해졌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과학 문명이라는 것도 결코 반가운 것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지난 반세기 산업사회 건설을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뛰었습니다. 밤낮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70년대 산업화 도시화되면서 저 시골에서 전부 다 도시로 몰려들어서 잠깐 동안에 도농인구의 비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 환경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를 우리가 고치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음력 며칠이냐 그 물어보면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 대답하는 사람은 오늘 자기 아버지 제삿날이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정말 얻은 것도 많지만 잃은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고향에 푸근한 이웃 간의 인정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성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여러분 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냐. 여러분 달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정서적인 안정과 평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 소중한 달을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별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여기가 제가 왜 이 산골까지 들어왔냐 하면은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면서 불행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까 자연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자연의학 캠프가 왜 이 산골에 왔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